우리 지역의 뉴스 속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인 뉴스 인터넷 신문입니다. D2뉴스24의 류호진 편집국장, 류호진 대표이시죠?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덕구에 있는 산업단지 개발 사업에 대전도시공사가 참여하는 쪽으로 가닥이 지금 잡히고 있나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대전산단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대화동에 있는 120단을 지금 이야기하는데요. 그동안 두 차례 정도 이 재생 사업을 위한 민자 사업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 다 공모가 실패를 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대전시는 이 두 차례 실패 이후에 이 산단 내에 있는 토지주들이 이 사업을 주관하는 이 자력 개발 방식을 검토는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 노후 산단의 현대화라는 이 당초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공기업 참여라는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입니다. 권선택 대전시장이 어제 확대 간부 회의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대전 산단 재생 사업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꼭 성공시켜야 된다 하면서 대전도시공사의 사업 참여를 검토해달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도시공사가 감당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네, 그렇죠. 이 대전시장의 뜻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대전 산단이 지역 경제를 포함한 어떤 대전의 어떤 미래 활성화라든지 또 이것과 직결되다 보니까 다소 좀 부담이 되더라도 공익 차원에서 공기업이 사업을 주관하는 것 뭐 필요하다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사업 규모가 한 2,700억 정도에 달하다 보니까 과연 이것을 이 도시공사가 감당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도 지난 2012년도에 도시공사가 사업성을 검토를 했다가요. 포기한 사례도 한 번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만만하게 볼 것은 아니다는 얘기고 또 하나 이제 해결할 점이라면은 이 산단 사업지구 내에 한 100여 개의 공장과 업체가 있는데 이 공장들, 업체들을 어떻게 보면 이전을 하려다 보니까 보상과 철거 절차가 또 만만치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설 열차 승차권 예매 시기에 대한 발표가 있었죠? 네, 코레일이 어제 열차 승차권 예매를 13일부터 이틀간 홈페이지와 지정 역 창구에서 판매를 한다고 밝혔는데요. 13일에는 경부선, 또 경전선, 충북선, 경북선에 해당이 되고요. 14일에는 호남 전라선, 또 장항선, 중앙선 승차권을 각각 판매를 합니다. 코레일 측은 이 불법 유통 및 부당 이 표 확보 방지를 위해서 한 번에 최대 6매까지 예매를 할 수 있고요. 1인당 12매로 제한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중구 뿌리공원 다시 입장료를 받지 않겠다. 무료화 추진을 하고 있다고요? 네, 사실 조금 우습게 된 게 이게 유료화 당시 결정할 때도 시민 의견 수렴이 좀 부족했다 해서 뭐 이 불통행정이다 이런 비난을 샀는데 결국 1년 반 만에 유턴하게 됐습니다. 오는 4월까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의회에 상정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결국 관리비 부담을 이유로 해서 유료화를 했지만 어떻게 보면 비난도 많았고요. 여기다가 대전시가 예산을 일부 지원하기로 하면서 결국은 다시 무료화로 좀 돌아서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근데 그 맨 처음에 그 중구에서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다가 네. 나중에 운영하기 힘들다. 그래서 시 쪽으로 넘어갔었나요? 한번 또 넘어갔다가 또 다시 되돌아오고 네. 이번엔 또 그 입장료를 받니 마니 해서 그 다음에 또 왜 한동안 시끄러웠잖아요. 이게 지금 그래서 사실 대전 시민은 입장료를 내고 갔고요. 예. 중구민들만 무료로 들어갔는데 이게 사실 좀 어떻게 보면 대전이라는 한 이 울타리 안에서 그마나 사이로 지금 구가 갈리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같은 생활권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나왔던 게 그 유성 쪽에 가면 족욕 체험장 있잖아요. 네네네. 이것도 유성 구민은 무료로 하고 나머지는 돈 받게 하겠다. 이런 발상이라면 이게 말이 되겠느냐. 그렇죠.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가 물론 있어야 될 겁니다. 근데 좀 이렇게 초지일관한다든지 좀 뚝심. 그렇죠. 사실 일관성이 있어야지 신뢰감을 갖게 되고 그래야지 이 시민들이 그 행정에 대해서 따르게 되는데 이렇게 말 맞따라 조석 변개식으로 변화가 준다고 한다면은 신뢰감을 떨어뜨린다는 게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대전 시립의료원
설립 추진이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보도도 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권선택 대전시장의 이 공약 사업인데요. 이 대전시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이달 중순까지 8명으로 이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을 해서 운영키로 했습니다. 이 태스크포스 팀에서는 앞으로 이제 부지 마련 계획이라든지 뭐 재원 확보 또 이 대전형 모델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이런 업무를 좀 맡게 되겠는데 지난 9월에는 이 시립의료원 설립 기본 계획을 수립을 했었고요. 지금 현재는 민관협력 실무협의회가 구성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건립 예정지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요? 네, 대략적으로 지금 용운동의 그 선량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의 지금 기본 계획은 2017년까지 부지를 매입하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행정 절차를 마쳐서 2018년 상반기쯤에 착공을 해서 2021년쯤에 이제 완공을 해서 운영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시립병원이 운영이 되면은 저소득층의 의료 수요가 상당히 충족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KTX 공주역과 계룡시를 연결하는 도로 개설 방안이 중장기적으로 추진된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KTX 호남 고속철도가 이제 오는 3월 개통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지금 충남 지역에 정차하는 곳이 이 공주역인데, 공주역이 조금 어떻게 보면 공주라든지 이쪽에 좀 떨어져 있는 경우가 되다 보니까 과연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했는데, 충남도는 어찌됐든 이 지역과의 어떤 연계를 통해서 발전할 수밖에 없다고 이제 판단을 내리고, 그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공주역하고 계룡시를 잇는 연결하는 도로를 개선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주와 논산, 부여 이 세 개 시군하고 공주역을 잇는 이 셔틀버스 운행도 검토를 기로했습니다. 이 권선택 대전시장이 새해 첫 출근자들에게 책 선물을 했다고요? 네, 1월 2일 날 첫날 출근을 한 다음에 오늘 가장 일찍 출근한 직원들이 누군지 확인해보라고 지시를 했던가 봅니다. 예. 그래서 총무과가 이것을 확인했더니만 15명을 찾아내서 이들에게 이제 책을 주면서 격려를 했다고 하는데, 정말 일찍 출근하는 공무원들 상당히 많습니다. 예.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가장 먼저 출근한 직원이 대전시 공보관실에 근무하는 이충우 씨라는 분인데요. 새벽 4시에 출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사실 이 시간에 새벽 4시에 매일 출근해서요. 예. 지역 신문들을 스크랩해서 보고하는 업무를 지금 맡고 있는 분이고, 예. 또 한 분은 4시 5분에 이우기 씨라는 분이 거기 건설도로과에 출근을 했고, 또 5시 25분에 이 최태현 씨라는 분이 출근했는데, 이분들은 이 도로건설 또 재난안전정책실에 근무를 하는데요. 그날 눈이 살짝 내렸는데, 예. 그 눈 때문에 걱정이 돼서 아침 일찍 출근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권 시장이 감동을 받아서 이 어떻게 보면 책임의식이 있는 직원이다 해서 요즘 잘 나가는 책 구입해서 하나씩 줬다고 합니다. 그런 식이라면 저희 프로그램은 매일 상과돼야죠. 네, 도서관 하나 차려도 될 것 같은데요. 류호진 대표께서도 후배 기자들에게 이런 깜짝 이벤트에서 좀 사기 올려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다양한 정보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D2뉴스 24의 류호진 대표였습니다. 네, 뉴스 플러스 시간입니다. 한화가 충청권 4개 사회복지공동모금에다가 30억 원의 성금을 쾌척했다, 이런 소식이 올라와 있습니다. 충청권 선거구 증설 투트랙을 가동한다고 합니다. 관주도 하나가 있고요, 민관주도 협의체가 출범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뿌리공원이 다시 무료화가 추진되네요. 중구는 4월까지 조례를 개정해서 뿌리공원에 지금과 유료화, 지금 1,500원 받았던가요? 했는데 그를 무료로 하기로 했습니다. 대전에서 가장 교통정체가 극심한 곳 화암내거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골프존하고 이 스크린 골프 사업주들하고 손을 잡았다는 소식도 있네요. 네, 그동안에 골프존이 갑질이다 해서 스크린 골프 사업주들이 상당히 반발했는데요. 같이 윈윈하는 성장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 어제 기자들과 만났는데요. 대전에 남겠습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공개적으로 대전에 남는 걸로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이 금강일보하고 중도일보의 일면 하단에 광고가 올라와 있네요. 타이어뱅크 서울로의 본사 이전 철회 및 호소문 해서 특정 언론 때문에 떠나기로 했는데 그동안에 여러 사람들이 말려서 철회키로 했다. 뭐 이렇게 지금 내용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최정상 뮤지션들이 배제돼 강단에 선다. 강수호 도 있고 뭐 한데 저는 잘 모르는 분인데 상당히 이쪽에 전문가들인가 봅니다. 어제 대전 여성단체 협의회 주관으로 신년교례 여성 신년교례가 있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여성들이 행복한 대전을 만들자 이런 제목이 뽑혔네요. 헬프미 아줌마로 통하죠. 신초지 여사 또 이번에도 이 대전시 교육감 설동호 교육감을 만나서 1,000만 원 상당의 물품 또 돈 장학금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참 본인도 어려운데도 이렇게 기탁을 하네요. 네. 그리고 중앙신문에 난 건데요. 언론에 난 건데 밥 안 먹어도 먹은 것처럼 몸을 속여서 살 빼는 약이 나온다고 합니다. 한국인 2명의 박사가 주도해서 이 미국의 연구팀이 이렇게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과한 칭찬은 고래를 멈추게 한다.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오는데 무슨 얘기냐면요. 요즘 오디션 프로그램이 많은데 요즘 슈퍼스타 K인가요? 이 K-팝 스타죠. 거기에서 이 누구죠? 이 뭐 양현석 또 이런 그 누구죠? 유명한 심사들 박진영, 유희열 예전에 좀 독설이 많았는데 요즘 칭찬이 좀 과한가 봅니다. 욱할 때도 상대의 자존감을 지켜줘야지 진정한 승자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품위 있게 사는 법 정리를 했네요. 삼성전자 이 윤부군 사장이 이게 CES 2015 그러니까 가전제품 전시회 박람회인데 거기에 가서요 5년 후에 모든 삼성 제품은 사물 인터넷 기능을 탑재하겠다 이런 연설한 내용이 또 올라가 있고요. 정공법 경영이라 그래서요. 이 정몽구 회장, 현대차 그룹이죠. 정몽구 회장이 공격적인 경영을 한다는 보도도 올라와 있습니다. 어려울 때 공격적인 이 정몽구식 해법이 되는데 4년간에 81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요즘 국제시장 저도 엊그제 봤는데 만든 윤재균 감독 인터뷰가 있는데요. 요즘 말로 웃픈 시절 그대로 그렸다. 정치적 해석은 제발 그만뒀으면 좋겠다. 우푼이라는 말 요즘 젊은 사람들 많이 쓰는데요. 웃기는데 슬픈 느낌이 드는 거를 우푼이라고 한답니다. 우푼 시절 그대로 그렸다. 네, 그리고 요즘 또 세계 가전제품 전시회로 간 삼성과 LG 올해의 화두는 혁신보다는 연결과 개방이었다는 뉴스도 보도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상 플러스 뉴스 마치겠습니다.